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어 코디네이터 리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유산에 대해서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세계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세계문화유산, 두 번째 문형문화유산, 마지막에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세 가지 각 유산의 시대 배경, 장소, 그리고 의미 등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산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죽은 사람, 네, 우리 조상님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조상님이 남겨놓은 재산,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 유산은 어떤 유산이든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산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과 그리고 영감의 원천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산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세계유산 속에 여기 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형문화유산, 네, 그 다음에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세계유산은 뭘까? 여기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높은 자연이나 문화를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들입니다. 자, 어떤 유산이 있냐면은 움직이기 힘든 것은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화유산입니다. 자, 문화유산은 역사, 예술, 그리고 학문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축, 조각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유산이에요. 자,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이에요. 자연미 시각에서 자연미 그리고 과학과 시각에서 뛰어난 가치를 가진 자연이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그리고 자연유산과 이렇게 특징을 한꺼번에 다 같이 있는 유산들입니다. 네, 지금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은 짠디 보로부둘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짠디 보로부둘. 짠디가 사원, 탑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원의 이름은 보로부둘입니다. 자, 짠디 보로부둘은 인도네시아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면서 잔디 보로부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제 옆에 이 인도네시아 지도예요. 인도네시아 지도인데, 그리고 잔디 보로부둘은 중앙자바 마글랑시에 있는데요. 자, 중앙자바라고 하면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마글랑라는 지역이 있고요. 자, 마글랑 지역은 또 족자카르타 특별시 안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마글랑시의 보로부두르는 문틸란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족자카르타시에서 42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는데 대충 감이 안 온 거죠. 마글랑 그리고 족자카르타가 어디쯤 있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큰 지도로 중앙자바 큰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와 땡아, 그죠? 중앙자바, 자와 땡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짠디 보로부둘은 마글랑시에 있는데요. 그거는
요 마겔랑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겔랑시는 족자카르타에서 42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족자카르타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겠죠? 네. 네, 지금부터 우리가 잔디 보로부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보로부들. 일단 보로부들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은 위하라 부다 우르, 이렇게 인도네시아 발음으로 위하라 부다 우르라고 합니다. 네,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언덕 위에 있는 불교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잔디 보로부들에 대한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잔디 보로부들은 불교 사원이고요. 네, 잔디 보로부들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불교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8부터 9세기 사이에 그 당시 사일렌드라 왕족 시대인데요. 여기서 사일렌드라 왕족의 왕 중에 사마라퉁가 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왕이 이 잔디 보로부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산 폭발, 지진 같은 그 자연재해 때문에 잔디 보로부들은 사라질 뻔했는데요. 그런데 1814년 여기서 영국 총독 토마스 스탠포드 레플러스라는 분이 다시 잔디 보로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1983년까지 10년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잔디 보로부들을 이렇게 복원 작업으로 새롭게 다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네덜란드 지배 당시에는 불상이 훼손됐고, 그리고 또 덩굴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현재 이 잔디 보로부들은 거의 한 약 35% 두상이 많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잔디 보로부들은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역사에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잔디 보로부들은 유네스코에 언제 등재되었을까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1991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유네스코에 유산 등재하는 기준은 잔디 보로부들은 이 불교과 전승에 기록한 중요한 기념물이며, 그리고 자바 불교 그 예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2013년부터 무형, 유형, 문화유산 모든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산들은 보호하는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2016년에 이렇게 문화 포럼 심포지움에서 강조된 유산 보호 특별팀을 설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은 여기 잔디 프람바난이라고 하고요. 아까 잔디 보로부들, 지금 잔디 프람바난, 잔디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잔디도 잔디 보로부들 마찬가지로 요거는 사원인데요. 그런데 잔디 보로부들은 불교 사원이며 잔디 프람바난은 힌두 사원입니다. 아까 잔디 프람바난 그림도 보셨을 텐데 뭔가 다를까요? 네, 불교 사원은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그런데 힌두 사원은 여기 위로 이렇게 표축한 그 모양을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잔디 프람바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프람바난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보니까 왜 같은 지도인데요? 맞아요. 같은 진도인데 그래서 잔디 프람바난도 잔디 보로부두르과 이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같은 지역이에요. 네, 여기 어디냐면은 중앙자바인데 잔디 프람바나는 족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가 있잖아요. 그거 다에라 이스티메와라고 특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족자카르타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잔디 프람바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마글랑. 네, 저 멀지 않죠? 자, 그리고 실제로 족자카르타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15km 떨어져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잔디 프람바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잔디 프람바난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잔디 프람바난은 이렇게 9세기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잔디 보로부두르는 8부터 9세기 사이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 당시 샤일렌드라 왕조 시대인데 잔디 프람바나는 9세기 할 때 당시 샤일렌드라 왕조 시대가 아니라 산자야 왕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잔디 프람바나는 어떤 걸로 유명할까? 악마들이 하룻밤 사이에 거기다가 세웠다는 전설로도 유명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거기 그 6개 제일 높은 곳에 6개의 신 모시는 건물이 자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신은 세대 힌두교가 믿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 어떤 신이냐면은 시와, 위스누, 브라마나라는 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신을 이렇게 모셔져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신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동물들도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잔디 프람바나는 1991년 잔디 보로부두르과 같은 연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네, 유네스코가 등재하는 그 기준은 잔디 프람바나는 여기 인도네시아와 그 시와 예술 대표적인 예이며 그 다음에 10세기 시와 예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세계유산은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이렇게 공동체와 집단 및 개인이 환경, 자연, 시대에 따라 이렇게 끊임없는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그죠? 공예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범위를 한번 보시면 무형문화유산이 이렇게 전통기술, 그 다음에 전통 공연 예술, 그리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특징을 보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을 하고 인간과 주변,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이렇게 교류하는 역사를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을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무형 문화유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인도네시아 바틱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틱.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바틱은 옷이에요? 천이에요? 무늬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바틱은 옷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은 바틱은 천도 아닌 옷도 아니에요. 바틱은 원래 문양이에요. 무늬. 네, 그리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바틱은 바틱 그거 원래 자바어로 점이나 얼룩이 있는 천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암바틱 원래 바틱은 암바틱에서 유래하는 단어이고요. 암바는 쓰다 아니면 뭐 그림 그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틱은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바틱 바틱은 점점이죠. 점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바틱은 원래 그 문양을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틱을 만든 과정도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거 뭐냐면은 수공으로 염색하는 면직 및 견직 의료 그리고 그 안에 상징 문화는 인도네시아인의 삶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70년부터 인도네시아어는 공식 행사에서 그 남녀 상관없이 바틱 셔츠를 이렇게 공식 의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바틱이라는 단어가 자바어에서 유래하는 단어인데 혹시 바틱이 자바에서만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의 지도를 보고 또 여기 다 바틱으로 그려져 있어요. 인도네시아 지도를. 바틱은 자바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 인도네시아에 바틱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지역은 자와예요. 제일 많은 지역은 자와고요. 그래서 족자카르타, 아까 잔디 프람바난 있는 곳이잖아요. 자와 땡아, 자와 티무르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이 자바에서 바틱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틱들은 혹시 무늬 그런 건 지역마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네, 지역마다 이렇게 그 지도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무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인도네시아 바틱이 수많은 무늬,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바틱. 사실은 이것보다 종류가 더 많아요. 수백 개로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제일 우리가 자주 아니면 인기가 많은 바틱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바틱은 메가문둥이라고 하는데요. 메가는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구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은 S,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는 모양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거 사실은 동물이에요. 동물이고 새. 그 다음에 여기 식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틱 모양 특징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S처럼 생긴 그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동물 그리고 식물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특징을 한번 색깔을 보시면은 색깔을 어떤가요? 어둡죠. 예, 색깔은 대부분 다 어두워요. 갈색 그리고 제일 밝은 색깔이 하얀색이죠. 갈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리고 살짝 이렇게 골드색도 있고 이것도 빨간색이 그렇게 밝은 빨간색도 아니고 살짝 어두운 색깔들이잖아요. 이거 옛날에 시대 때 옛날에 인도네시아가 생기기 전에 그죠? 왕국 이렇게 시대 때 이 색깔들은 왕의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그러면 바틱을 옛날에 누가 입을까요? 예, 아까 그 색깔 특징을 제가 설명하는데요. 옛날에 왕 아니면 양반 이렇게 왕족의 그 일하는 분들을 바틱을 입는 거고 하지만 현재 일반인 그렇죠? 일반인들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게 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바틱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무늬들인가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그죠? 모던 바틱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젊은이들도 바틱이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문화라는 것은 잊지 않고, 그래서 계속 바틱 이렇게 사업가들은, 그리고 바틱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개선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틱을 계속 사랑을 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바틱의 의미, 바틱 역사, 그 다음에 바틱 그림도 봤습니다. 바틱은 2009년에 유네스코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틱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창조한 문화, 정체성에 그리고 상징과 예술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은 앙클룽입니다. 앙클룽은 뭘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가 들고 있을까요? 예, 그거 악기입니다. 네, 앙클룽은 전통 악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자바오에서 나온 악기인데, 아까 잔디 프람바난, 잔디 보로부dur, 바틱도 자바섬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그 중앙자바에서 나오는데, 앙클룽은 서쪽 자바, 반둥이라는 지역에 유명합니다. 자, 앙클룽은 1704년부터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앙클룽은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 인도네시아 악기이고요. 앙클룽이라는 말은 아까 서쪽 자바의 지방 언어가 순다오라고 하는데요. 이 순다오에서 왔으며 앙까는 피치 또는 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룽은 부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앙클룽은 하나의 음이나 그리고 화음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멜로디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혼자 이 앙클룽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랑 이렇게 연주를 해야 합니다. 네, 현재 이 앙클룽이라는 악기가 단순하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연주를 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단기간 동안 배워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들입니다. 네, 옛날에 이 악기가 수학할 때 아니면 수학하기 전에 우리가 더 수학할 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악기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앙클룽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앙클룽이라는 악기가 아주 인도네시아 사람 그 마음, 인도네시아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앙클룽이라는 악기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앙클룽의 형태는 상징과 철학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관들을 힘, 권력, 그 다음에 부 가진 사람들이 작고 약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상징은 각각의 앙클룽에는 적어도 2개 올림관이 있습니다. 네, 이는 인간 고립된 존재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사회에서 사람의 특징 아시죠? 사람들이 사회에서 혼자
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 관들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인간들이 항상 이렇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은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리고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마다 태어날 때 크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작게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안타까워할 일이 없고 그 모든 것은 운명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앙클롱이라는 악기의 역사, 그 다음에 악기의 상징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을까요? 생각보다 앙클롱이라는 이 작은 악기가 생각보다 상징과 철학적 가치를 높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유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계유산입니다. 네, 세계기록유산이에요. 자, 세계기록유산은 어떤 유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의 가장 소중한 기록물, 그리고 이걸 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선정되는 문화유산으로 기록에 담고 있는데요. 자, 보통 세계기록유산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주로 도서관, 그 다음에 문서 등에 보관된 그 세계적 가치가 높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왜 세계기록유산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록된 유산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은 이렇게 모두 소유물이므로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유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록유산에 담긴 그 문화적 습관과 관습과 신뢰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목적으로 세계기록유산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기록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아주 많죠.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모든 기록으로 된 그 유산들이 세계기록유산을 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세계기록유산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쉽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세계기록유산은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세계기록유산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나가라 크르타가마, 이거 인도네시아 발음으로 하면은 느가라 크르타가마라는 경전이에요. 네, 한번 보면은 이 경전이 맞을까요? 네, 이게 종이가 아니라 야자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문서,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글씨가 보여줄 수가 없지만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지는 않고 옛날에 이렇게 자바어 글씨 그리고 발리어 글씨랑 이렇게 자위쿠너라는 글씨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가라 카르타가마가 어떤 경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라 카르타가마가 어떤 경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라 카르타가마는 14, 15세기 사이에 자바오 문헌 중 당연 가장 중요한 그 거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나가라 카르타가마라는 경정은 이 마자파힛 왕국의 유산하는 유산하는 건이에요. 그리고 나가라 카르타가마는 영적 정통에 가진 나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카르타가마가 뭔가 종교적인 내용, 그죠?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라 카르타가마는 이게 마자파힛 제국의 생활, 그 다음에 일에, 그리고 제도, 마자파힛 그 왕권 등이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세계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기록유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도네시아의 날씨 때문에 기록유산은 쉽게 보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중에 인도네시아 나가라 카르타가마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그대로 오늘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나가라 카르타가마가 옛날에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발리, 럼복 등 이렇게 고립된 외곽지대의 문서고에서 빌사를 통해 보존되었던 깨닫은 나가라 카르타가마가 지금까지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잔디 버러부dur, 잔디 프람바난, 바틱, 앙클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기록유산이 아쉽게도 아직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지 않지만 나가라 카르타가마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단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유산,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자, 한번 인도네시아 말로 그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산은 인도네시아 말로 와리산이라고 합니다. 와리산, 유산. 자, 세계유산. 아까 유산은 뭐라고 하죠? 와리산이죠. 자, 세계를 지금 붙은 거죠. 세계는 두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유산이 와리산 두니아. 와리산 두니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자, 세계유산 가운데 또 단어가 낀 거죠. 여기서 문화라는 단어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은 인도네시아 말로 와리산, 문화라는 것은 부다야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와리산, 부다야. 자, 아까 유산은 뭐예요? 와리산, 그렇죠? 그러면 와리산, 부다야, 두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리산, 부다야, 두니아. 그 다음 단어는 세계 자연유산. 아까 문화, 가운데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자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연은 인도네시아 말로 아람. 그렇죠? 아람. 자, 그러면 세계는 아까 두니아죠. 두니아. 그리고 유산도 계속 나왔어요. 와리산. 자, 그러면 세계 자연유산이 와리산 알람. 두니아. 그렇죠? 알람. 자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자, 무형은 뭐예요? 존재가 없는 거죠. 존재가 없고. 자, 문화는 아까 부다야. 그렇죠? 여기 부다야. 그 다음에 유산은 와리산. 아까부터 유산,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세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서 아마
계속 기억을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무형이라는 것은 존재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인도네시아 말로 tak benda라고 해요. tak, tidak. 그죠? tidak. 그래서 benda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tak benda라는 것은 존재가 없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유산은 와리산 budaya tak benda라고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자, 이제 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세계나 유산 아마 계속해서 나오니까 계속해서 기억이 남을 거예요. 자, 기록이라는 단어가 짜따딴입니다. 짜따딴.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 와리산 짜따딴 두니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우리가 세 가지 세계 유산을 배웠습니다. 아까 잔디 프람바난, 잔디 보로부둘이라는 사원도 배웠고, 나중에 인도네시아 가서 잔디 프람바난, 잔디 보로부둘 있는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도 자바 섬이기 때문에 바틱도 있고, 바틱 옷도 한번 사시고, 네, 인도네시아를 계속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